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장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고요. 바로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에 함께하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중국 언론들이 위안화의 또 국제 결제 비중이 높아졌다는 기사를 실었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엔화를 제쳤다는 네, 내용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인민일보의 제목이 뭔가 하면 중국 위안화가 일본의 엔화를 넘어섰다. 라는 게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 결제은행 간의 저 네트워크 시프트 있죠. 그러니까 시프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집계를 해봤더니 지난해 12월에 국제 결제 통화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안화가 4위를 차지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위안화가 국제 통용 통화의 4위를 기록했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면은 미국의 달러화가 이 결제 기준으로 40.51%를 차지를 했고 그다음에 유로화가 36%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화가 5%좀 넘었고요. 그리고 위안화하고 엔화가 어떻게 순위가 뒤집혔는가 하면은 위안화는 2.7% 그리고 일본의 엔화는 2.58%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위안화하고 엔화가 순위가 바뀐 게 2018년 이후, 2018년 5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네, 세계 4위의 결제 통화. 뭐 그만큼 중국 위안화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이렇게 뭐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위상이 커졌기 때문에 결제 통화 비중도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보면은 중국이란 나라가 미국에 이어가지고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뭐 세계의 공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강한데 어찌 본다면은 2%대에 머무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할 만합니다. 더군다나 이 2017년에 그 중국이 자본시장을 일부 개방하고 난 이후에 7천억 달러가 넘는 돈이 중국으로 밀려 들어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화의 국제 통화 결제 비중이 한 2%밖에 안 된다는 것은 오히려 자랑할 일이 아니고 좀 걱정해야 될 일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한 10년째 이 국제 결제 통화로서의 위안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별로 진전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번에 뭐 위안화가 일본 엔화를 제친 데에는 어떤 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외신들이 분석하고 있는 것 보면은 조금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주로 이 위안화를 갖다가 결제 통화로 사용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가 하면 1대1로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아프리카나 동남아 국가들 그리고 또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그리고 또 러시아, 미국하고 갈등을 빚는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하고 주로 위안화를 가지고 국제 결제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그게 한 나라가 더 보태졌습니다. 어디죠? 어딘가 하면 미얀마입니다. 미얀마가 군부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니까 달러화 결제가 불가능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미얀마가 지난해 12월 달에 한 달 전에 국경 무역을 갖다가 위안화로 결제하자라는 그런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략 한 3억 달러 정도, 20억 위안 정도를 결제를 했다 그러거든요. 이게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2.7%와 2.58% 차이가 거의 근소하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미얀마가 군부 쿠데타 문제에서 벗어나가지고 달러 결제가 순조롭게 된다면 이 순위는 또 뒤집힐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 말씀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또 컴퓨터 좀 해보죠. 미국에서 또 오미크론 변이가 굉장히 빠르게 또 확산이 되면서 미국의 노동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던져줬었는데요. 또 결근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결근자를 집계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구 조사국 통계 결과 880만 명에 달하는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된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숫자인가 하면은 작년 12월에 첫 두 주하고 비교를 하면 3배나 늘어난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결근자 집계를 하기 시작한 게 2020년 4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난 뒤부터 집계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가장 많은 숫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거는 작년 1월, 2021년 1월에 660만 명이었는데 이게 880만 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뭐 결근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게 되면은 기업의 뭐 경영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근의 이유가 본인이 코로나에 걸렸거나 아니면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돌보기 때문에 결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는 환승 허브에서 전체 직원의 3분의 1이 결근하는 그런 일이 빚어졌고요. 그리고 네. 또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이 오미크론 소독을 위해 가지고 네. 지난달에 60개 매장을 폐쇄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메이시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영업 시간을 2시간을 단축했다 그러거든요. 이게 네. 모두 고용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미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 듣기로 항공이나 트럭 운송 이거는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쓰레기 수거나 소방, 학교 선생님, 치안 이런 것까지도 모두 지금 현재 필수 서비스 인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은 지금 미국 경제가 코로나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회복되려는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인력난이 겹치게 된다면은 회복이 둔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또 결과적으로 인플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럼요.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직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인력 문제가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올 텐데 이렇게 또 인력 부족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또 굉장히 또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의 확산을 갖다가 미국하고 중국을 놓고 보면은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가지고 봉쇄를 하는 바람에 생산의 차질을 빚는 거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력난이 더 가중되면서 인플레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결과적으로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예상만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각 기업들도 1분기 실적을 갖다가 하향 조정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미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충격 또 두 번째 이슈로 말씀 나눠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복권 당첨이라는 단어 이렇게 생각만 해도 흐뭇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로또가 굉장히 많이 팔린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로또가 굉장히 더 많이 팔린다고요. 네, 그러니까 네. 로또가 평균적으로 한 번에 한 주에 네. 한 500억 내지 많으면 한 700억 정도 팔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 코로나 오고 난 이후로 굉장히 많이 팔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한 주에 1,000억 이상 팔리는 주도 꽤 있었다 그러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올해 들어가지고 지금 3주 연속해서 복권 판매액이 로또 판매액이 1,000억 원을 넘는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초 되면 사람들이 뭔가 기대를 걸고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러거든요. 이게 일종의 제뉴얼 이펙트라고 얘기를 그런가요? 하는데 네. 여기에다가 이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 이런 것들이 겹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뭔가 하면은 뭐 로또 안 하시면 잘 모르겠지만은 네. 지난 토요일 날 추첨한 로또가 999회입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러면 이번이 1,000회 아닙니까? 그러네요. 777회 때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샀었다 그럽니다. 오. 그러니까 1,000회 그러니까 뭔가 좀 의미 의미를 있어 가지고 보이는. 많이 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네. 이번 주에 아마 로또들은 많이 살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는 이 추첨일이 언젠가 하면 29일입니다. 연휴 시작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설날. 뭔가 기대를 걸고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아마 네. 이번 주 로또 판매액이 네. 신기록을 기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저도 이 기사 쓰면서 나도 한번 사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한번 사볼까요? 네. 근데 이럴 때는 당첨금이 나눠지지 않나요? 더 많이. 네. 남들 안 할 때 해야지 더 많이 금액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네 일단 뭐 재미삼아 사는 거 뭐 나쁘지는 않은데 아무튼 당첨 확률이 낮기 때문에 재미삼아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로또의 네. 당첨 확률 우리 고등학교 다닐 적에 순열조합 배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요. 확률 네. 계산인데 네. 굉장히 쉬운 확률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1부터 45까지 숫자 중에서 6개를 뽑아내는 조합을 그렇죠. 계산을 확률. 하는 네, 거거든요. 계산을. 이걸 갖다가 아마 이게 고등학교 시험에 놓으면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걸 네.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814만 5,06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네.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14만 5,060분의 1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면서 항상 비교하는 게 뭔가 하면 벼락 맞을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거든요. 네. 벼락 맞을 확률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하면 네.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벼락 맞는 사람이 몇 명쯤 되는지를 그렇게 집계를 계산하나요? 하고 네. 그걸 갖다 인구수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몇 년 전 수치인데 네.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한 78억 되거든요. 네. 근데 60억일 때
1년에 한 10,000명 정도가 벼락을 맞아서 한 1,000명이 죽고 뭐 한 9,000명 정도가 다치는 네. 그런 집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벼락 맞을 확률이 60만 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로또 당첨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볼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은 벼락은 1년 내내 계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로또는 한 주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확률이 매주 로또를 사게 되면 매주 로또를 사게 되면 그 확률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만약에 52주를 갖다가 계속 사게 되면 네. 그 확률은 15만 분의 1 정도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로또 하나에 1,000원 아닙니까? 네. 1,000원어치 사는 사람 없죠. 그럼요. 보통 5,000원어치 아니면 10,000원어치 사지 않습니까? 네. 10,000원어치 샀을 때는 확률이 81만 4,506분의 1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와. 이렇게 본다면은 네. 벼락 맞을 확률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은 얘기입니다. 네. 근데 벼락 맞을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골프장 한복판에 우산 들고 서 있으면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이거 참 우스갯소리였는데요. 아무튼 어쨌든 우리나라 로또 한 번에 1등 되는 당첨자들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뭐 그래서 뭐 사실 뭐 조작설도 좀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조작설이라는 게 왜 나오는가 하면은 너무 한 번에 많은 당첨자. 네, 막 20명씩 나오기도 하고. 뭐 10몇 네. 명씩 나오고 네. 그러니까 999에 지난번 당첨자가 몇 명 나왔는가 하면 16명 나왔습니다. 많이 나오네요. 근데 이걸 갖다가 조작이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네. 로또라는 게 철저하게 확률 게임입니다. 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1,000억 원 정도 팔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1,000억 원 정도 팔렸으면은 몇 장이 팔렸는가 하면 1억 장이 1억 우와. 개의 조합이 팔린 겁니다. 근데 아까 1등 당첨될 확률이 814만 5,060분의 1이라 그랬죠. 1억을 갖다가 814만 5,060분의 1로 나누면은 12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0억 원어치가 팔렸을 때는 네. 1등 당첨자가 12명 남짓 12명 전으로 나와야지 확률상 정상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조작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팔렸고 네. 그래서 그 숫자 중에 1등 당첨 확률이 그만큼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500억 원어치 정도 팔렸을 때는 1등 당첨자가 한 6명, 7명. 그리고 1,000억 원어치 정도 팔렸을 때는 한 12~13명 정도 되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3등까지는 돼봤어요. 근데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네. 로또 일단 어쨌든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명당이라는 것도 있고 뭐 당첨될 로또 번호를 알려준다 뭐 이런 유료 서비스들도 있고 뭐 이런데 이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믿기 나름이고 믿느냐 마느냐는 다 뭐 본인 자유입니다만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근거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네. 이 로또라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확률 게임입니다. 네. 그러니까 814만 5,060분의 1에 당첨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로또 명당이라는 데서 뭐 1년 동안에 당첨자가 10명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복권 판매소에서 팔린 복권의 양을 계산을 하고 얼마나치 팔렸는가 보고 그걸 갖다가 814만 5,060분의 1로 계산을 하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복권 명당인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거기서 1등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로또 당첨번호 알려준다는 서비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유료 서비스까지도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전혀 믿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를테면은 그 사람들이 1인당 10개 내지 20개 번호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 네. 무작위로 막 뿌리거든요. 네. 그러고선 1등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814만 5,060분의 1. 그러니까 1억 개 정도 뿌리고 나면 그중에서 12개 정도의 당첨 번호는 네.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부탁을 하면 내가 1등 당첨될 것 같다라는 기대를 접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1번부터 45번까지 숫자를 뽑는데 1, 2, 3, 4, 5, 6은 나오기 어려울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로또 당첨 번호 서비스하는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은 그런 번호들은 뺍니다. 네. 그런 번호들은 빼고 계산을 하는데 사실은 1, 2, 3, 4, 5, 6이 나올 확률도 꼭 같습니다. 다만 어떤 얘기들을 하는가 하면 이게 로또 기기에서 로또 추첨하는 거 보신 일 있죠? 왜 네. 이렇게 공이 막 돌아가다 그렇죠.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기계나 공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잘 나오는 공은 있을 그렇죠. 수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잘 나오는 공들, 그러니까 당첨에 많이 등장했던 번호들을 갖다가 꼽아가지고 그걸 근거로 이 당첨번호 서비스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것도 믿을 만한 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계나 공을 자주 바꾸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마 이 로또 관련해서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왜 미국 로또는
당첨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많죠. 엄청 많아요. 뭐 제 기억으로도 네. 1조 9천억 되는 경우도 네. 있었는데 이건 뭔가 하면은 미국의 로또는 우리나라하고 두 가지가 다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는 1부터 45조.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1부터 75에서 4개 숫자를 고르고 나머지 네. 또 1에서 25에서 2개 숫자를 고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그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3억 분의 1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814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13배 이상 당첨되기가 어렵습니다. 어. 그리고 미국은 당첨자가 안 나오면 그 금액이 2월되죠. 2월됩니다. 2월되고 그 2월되는데 한계가 없습니다. 어허. 쌓이기 시작하면 뭐 10억 불, 20억 불도 우와. 쌓이게 이렇게 되도록 돼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뭐 매번 10명씩 당첨자가 끊죠. 나오니까 네. 쌓일 틈도 없지만 네. 쌓이는 것도 2회만으로 한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미국 복권이 훨씬 더 말하자면 이 당첨 금액이 커 보이는데 그만큼 당첨되기는 더 어렵다. 아하. 이 특징이 있는 겁니다. 네. 뭐 이렇게 뭐 사실 당첨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또 당첨이 됐다 하더라도 1등 당첨된 분들의 끝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접해봤어요.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근데 일단 당첨자의 신분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당첨자가 어떻다 어떤 사람이다라고 통계가 나오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다만 당첨자의 얘기가 어떤 경우에 기사에 등장하는가 하면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도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어떤 기사가 있었는가 하면은 당첨된 사람이 형제 간에 다툼이 벌어져 가지고 살인 사건이 네. 일어난 일이 있었고 또 부부가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내가 남편을 갖다가 우발적으로 살인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첨자의 뒷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있을 때 그 이후에 듣는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것만 골라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과거에 한 언론이 추적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추적을 해봤더니 당첨자의 절반 정도는 네. 당첨됐다는 사실을 주위에 알리지 않고 그리고 또 자기가 하던 생업을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 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첨자의 뒤가 좋지 않다. 로또의 저주다 하는 거는 로또 샀다가 당첨 안 된 사람들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심포도 네. 내 당첨되면 나빠질 것 아. 같아서 내 당첨 안 됐다 네. 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실 지금 우리나라 로또에서 당첨돼봤자 1등 당첨금이 15억 원 안팎 네. 뭐 거기다가 세금 떼고 나면 뭐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된다는 표현이 좀 모호합니다만은 강남의 아파트 한 채도 못 살 그런 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로또 자체를 갖다가 그냥 즐기고 그리고 또 로또 산 금액의 상당 부분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기부하는 심정으로 일주일치 행복을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네. 아마 좋을 겁니다.